반갑습니다. 주식 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미증시의 호조로 우리 시장 어제 조정을 좀 지나서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여전히 내려올 생각을 안고 있는데 이 라니냐 현상으로 이 북반구 겨울이 추울 것이다 라는 전망과 중국이 예전보다 난방을 더 일찍 시작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의 추가 상승 우려가 더욱더 심해졌죠. 다만 다음 달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제한 조치가 좀 해제될 것으로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 등 이 수급 주체들의 유입이 양시장 좀 번갈아 가면서 좀 나오는 이 시장의 안정화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을 다시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부담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 기대감 또한 함께 작용하면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을 잡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 이 위드 코로나 시행의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정보, 시장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궁금하다. 지속적으로 좀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 상황은 이 대한항공이라는 이 기업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 시행이 결정이 확실하게 될 시에 이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긍정과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이 발생 비용 증가라는 이 부정,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 조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우려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 기대감의 턴이 한번 다시금 좀 작용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의 경우도 사실 좀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확실하게 시행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게 재료 소멸로서 인식되기보다는 일단은 추가적인 뭐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의 연쇄 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될 만큼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담을 여객 수요 회복이라는 이 기대감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나타났었던 이 주가의 흐름이 바로 이 기대감이 1차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나타난 움직임이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빠지는 흐름이 나온 것은 단기적인 상승 과정에서 나타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과 함께 유가에 대한 부담만 조금 사그라든다라면은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금 온전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전에 나타났었던 이런 상승세가 다시금 나타날 수 있으리라 좀 보여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항공업의 불황을 물류 대란에 초점을 맞춘 일시적인 이 화물량 증대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면서 비는 이 실적 구간을 좀 잘 채웠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에 이 위드 코로나 시행이 결정되면서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까지 좀 연결이 되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준다라면은 충분히 직전의 고점 구간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위드 코로나 시행 시 이 이슈의 영향을 최선두에서 받을 정도의 그런 테마성 종목은 아닌 만큼 호흡 자체는 다소 길게 가져가야 되겠고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마냥 우상향만을 나타낼 수 있으리다라고 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량 소화에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등락 과정을 좀 제때제때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최근까지는 외인과 기관 등의 좀 수급 주체들의 물량보다는 개인들의 매수 비중이 좀 많으면서 해당 물량들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물량이라는 것은 사실 수급 주체들에 비해서 통일성이라는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과정에서 이 원웨이 상승보다는 뭐 32,000원이라든지 뭐 33,000원 이런 특정 가격권에서의 이제 물량 이탈로 인한 조정이 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가의 상승 외에 환율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좀 부정적이지는 않은 만큼 좀 여기에는 뭐 위안을 삼아도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 돌입할 시에 이 중소형 테마주가 1차적으로 움직인 이후에 실적 위주의 대형주로 순환이 돌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대한항공은 현 시점에서 조금 등락 과정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여러 요소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가와 환율이라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뺄 정도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유가와 환율의 급증으로 3년 만에 이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라는 이 대한항공의 실적이 순손실로 좀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항공기업에 있어서 유가와 환율은 굉장히 큰 문제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기업에게 있어서 매출을 많이 내는 것보다 기존에 발생되는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환율과 유가도 조금 내려준다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환율은 좀 정체화되는 부분에 좀 만족을 해야 되겠고, 유가는 사실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이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 상황을 또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결국 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있어서 이 테마성 수급과 실적 기대감 등 연결될 만한 소지는 있지만 여전히 주가를 내리눌렀던 이 유가와 환율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고, 유가의 경우는 여전히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만큼 막연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최근 같은 이 등락을 거듭하는 이 조정 속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이라는 이 한 종목을 메인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이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등락을 활용하는 좀 부가적인 정도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에 대한 관건은 말씀드린 대로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변동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실체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의 이 우려감인 유가와 환율 문제는 아직 이렇다 할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이 외부 요인들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이 시장이라는 녀석은 여러 상황과 경우의 수를 내가 좀 미리 인지하고 대비한 상태에서 이후에 좀 각각 맞아떨어지는 요소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판단하면서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면서 그냥 내가 매수한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모멘텀, 재료가 있는지 이 정도 말고는 말씀드렸던 어떤 변수라든지 이 종목이 지니고 있던 내재 가치, 시장 상황에 따라 내 종목이 받을 영향의 정도,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한 상태로 매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때 당연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기업의 개요라든지 모멘텀, 성장성,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넓게 시장이라든지 이 업황의 순환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들이 놓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충분히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죠.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궁금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서 나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실적 기반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거야,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느 정도 좀 상승 과정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지금의 이 조정 과정에서 좀 막연하게 그냥 손 놓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많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죠. 특정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하나에만 좀 매달린다기보다는 시장의 순환매라든지 포트를 좀 다각화해서 밀리는 종목은 일단 좀 내려놓고, 이 종목은 왜냐면 이후에 성장성이라든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조정은 좀 기다려보자. 대신에 이 종목 하나로만 매매를 하면서 막연하게 손을 놓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가지로 좀 분할로 포트를 좀 다각화한 상태로 밀리는 섹터는 잠시 두더라도 당장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은 여기서 좀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몰빵이라는 투자 자체는 여러 이 위험성이라는 변수에서 내가 이미 몸이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귀찮더라도 한 종목에만 뭐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방향으로 좀 대응이 가능한 포트를 꾸린 상태에서 밀리는 종목은 놔두더라도 당장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은 또 밀렸던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종목들을 교체해 나가면서 반복적인 수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거야. 생각대로만 된다라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게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과정을 그대로 버티고 현재 이 시점까지 보유를 지속하고 있다. 그럼 다른 종목에서 이 과정 동안 이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귀찮고 세부적으로 더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이라는 좀 더 효율성을 더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이렇게들 수익들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단기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를 드릴 때 애초에 이 매입가부터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 뭐 시장 대응이 좀 어렵다, 일을 하느라 좀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대응에 따라오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좀 종목 대응에 있어서 이 종목은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대응을 따라오시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수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챙겨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신호적인 부분에서 애초에 좀 이런 식으로 뭐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가격이 아니더라도 이 과정에서 내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응을 따라오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주식 플러스 현재 좀 10월 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기간적인 부분을 더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에 5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 꼴, 9개월에 90만원으로 월 10만원 꼴. 월 10만원이면은 사실 단타 한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당이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죠. 정말 해봐도 괜찮을까? 고민만 한다 그래서 뭔가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010-775-2362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좀 선호하는 투자 성향이라든지 투자 환경, 뭐 당장 들고 있는 뭐 보유 종목 상황, 이런 것들 편하게 말씀 나눠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가지로 제가 좀 반복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니 경기 회복 국면이니 뭔가 이 증시에 있어서도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증권사 전문가들이 올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좀 이 코스피 지수의 좀 박스권을 좀 예측을 했던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대부분이 2000 후반대에서 3000 뭐 중반, 한 4,500 정도 이렇게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금의 이 전환 시기에서 이 변곡점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거를 좀 방향을 잡는 거에 따라서 위든 아래든 좀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미 어떤 결론을,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무조건 좋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의 결론을 미리 내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시장이라든지 업황,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개별적인 상황까지 이 변화의 상황에 따른 대응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그냥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으니까 놔두면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라 당장의 상황에서 일단은 좀 소외가 된다라면은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눈을 좀 돌리는 그런 현명함도 필요하다, 그것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